지금부터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과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불장이 어느 정도 갈까, 상승장이 어느 정도 갈까, 이런 것들을 가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데이터들이 아주 먼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어요. 뭐 17년도, 13년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등장을 했고 실제로 2009년도부터 사람들이 거래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쵸? 아주 먼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건 아닌데,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래요. 예전에 그 루트 관점 그거 말고 기간적으로 보면은 되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분명히 어쨌든 22년도 11월부터 비트코인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기존의 상승장하고는 너무 달라. 근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정고점을 넘기고 막 펌핑도 나오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냉정하게 보면. 그리고 중간에 이럴 때마다 자꾸 막 태초의 마을로 되돌립니다. 여기서도 설마 했잖아. 여기처럼 그게 나올까? 또 태초의 말로 되돌리는 그런 무빙이 나올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그거를 반복합니다. 지금 반복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22년도 11월부터 지금이 25년도 6월인데 3년 가까이 뭐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승장이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하락장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그런 무빙이 연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찾게 된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언제를 봤냐? 98년도부터 00년도 그때 일어났던 닷컴 버블을 이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때 투자를 하던 세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데이터로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근데 왜 봤냐면 지금하고 너무 흡사하잖아. 예를 들면 닷컴 버블, AI 버블, 만약에 일어나면 AI 버블이잖아. 근데 이 급이 굉장히 커요. 기존에 어떤 뭐 08년도, 09년도에 올라갔던 빔 또는 뭐 19년도, 20년도에 올라갔던 거 막 그때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불장의 규모가 달라. 왜 그럴까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짜잘짜잘한 불장하고는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진짜 관련 없는 기업도 닷컴만 달면 엄청나게 올라갔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일론 머스크도 그 당시에 이제 첫 번째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운이 좋았던 게 닷컴 버블이었기 때문에 회사를 고가에 넘길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해서 비싸게 팔았다는 거죠.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머스크가 넘긴 다음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 회사는 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랬던 시기가 언제다? 닷컴 버블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AI 버블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AI 버블이 벌써 일어났고 이제 꺼지는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제 생각에는 닷컴 버블의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이거보다 못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왜 그렇게 준비를 하냐면 테슬라에서 로보택시 뭐 이거 나온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것도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스마트폰 이게 AI가 탑재된 안경으로 곧 다 바뀔 거예요 아마. 이 업계 깊숙한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곧 시작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듯이 AI의 본격적인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내가 지금까지 회폭탄급 그 정도의 불장을 맞이해보지 못해서 닷컴 버블급의 불장을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실수를 범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오류를 범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닷컴 버블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AI 버블이 엄청나게 거대하기 때문에 요런 힘든 장이 연출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미국의 상황 그리고 한국의 상황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98년도 하면 어떤 거를 떠올리게 되죠? 한국에서 IMF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이게 언제 발발이 됐냐면 97년도 11월에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98년도에 한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겠어요? 아주 막 난리였겠죠. 주식시장 박살나고 막 난리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미국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면 이제 닷컴이라는 게 언제 등장을 했냐? 실제로는 95년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닷컴이라는 게 처음 등장하고 바로 오르진 않았어요. 마치 지금과 같죠? 지금 AI가 언제 등장했어요? 막 19년도, 20년도 실제로 그때 등장을 했잖아요, AI가. 근데 등장하자마자 막 바로 오른 건 아니란 말이죠. 똑같았어요. 95년도에 등장을 하고 바로 오르진 않았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언제 금리 인하를 했냐. 연준에서 98년도 9월 말에 첫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비스무리한 시기죠, 한국하고. 미국에 뭐 IMF가 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비스무리한 그 시기에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상승장이 시작이 됩니다. 예, 이때까지는 막 불장 이런 건 아니야. 그냥 상승장이야. 서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금리가 언제 변동이 있었냐면 약 9개월 후에 너무 거품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금리에 변화를 줘요. 이때는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였겠어요? 9개월 후니까 99년도 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폭주하기 시작돼요. 진정한 닷컴 버블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금리 인하를 첫 번째로 하고 9개월 후에 금리에 대해서 한 번 더 변화를 주니까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언제 고점을 찍었냐? 7개월 후에 고점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2000년도 3월이에요. 최고점을 찍게 돼요. 그럼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비슷했는데 얘도 폭등하기 시작을 하다가 얘는 한 달 더 가요. 2000년도 4월 달에 코스닥 고점을 찍게 됩니다. 아마 뭐 나스닥에서 고점을 찍고 그 돈이 넘어와서 한 달 동안 더 우려먹은 거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얘는 미국에서 금리의 변화를 주고 10개월 후에 끝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생각보다 긴 시간 동안 불장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새로운 신흥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미국에서도 또 뭐 더 나아가서 세계의 그런 신흥 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닥이 언제 나왔을까?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보통 이제 불장이 나고 난 다음에 바닥이 찍기까지는 1년이면은 바닥을 찍는다고 했어요. 근데 이때는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거의 한 31개월 정도 걸렸어요. 약 31개월 정도. 그래서 실제로 2002년도 10월 달에 바닥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유는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아는 그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은 신이다.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오른 거야, 그냥. 중간에 그 짧은 조정만 있고.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약 17개월 정도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길죠. 언제 바닥이 나오냐? 2001년도 10월 달에 바닥이 나오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 당시 한국에는 특수성이 있었어요. 바닥이 빨리 끝난 특수성이 있었어. 2002년 월드컵에 대한 호재가 있었죠. 대형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바닥이 빨리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징적으로 알아보면 이렇게 메가톤급의 불장은 생각보다 길게 가기도 하고 바닥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긴 침체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 현재 상황하고 비교를 해본 거지. 이제는 우리가 알고 싶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AI 버블 시나리오. 이건 차트 분석이 아니에요. 과거 데이터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I 버블 시나리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 막 엄청나게 많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별로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닷컴 버블 같은 경우도 95년도에 나와서 거의 뭐 오르기 시작한 게 98년도까지 3년 동안 예열 기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AI도 어때요? 우리가 뭐 19년도, 20년도를 안 봐도 22년도부터 우리가 시장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때부터 막 엄청난 펌핑이 나온 건 아니잖아. 지금 언제예요? 25년도죠? 그러면 지금부터 만약에 불장이 시작된다고 가정을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3년 정도 예열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동일하게 첫 금리 인하가 나왔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24년도 9월 달에 나왔어요. 연준에서 첫 금리 인하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별 변화가 없죠. 계속 동결.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이때 이후 그때 당시와 똑같이 다시 변화를 주게 되는 시기, 그게 언제라고 했죠? 9개월 후라고 했잖아요. 9개월 후. 공교롭게도 25년도 7월이 됩니다. 다음 달에 이제 변화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부분이 있다면 금리 인하를 한 2차례, 3차례 정도 하다가 금리 인상을 한 게 닷컴 버블인데, AI 버블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동결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죠. 만약에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금리 인상을 했을 때보다 더 파급력이 강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동결하다가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부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때부터 엄청난 펌핑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25년도 7월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때부터 올라가게 된다면은 고점은 언제 나올까? 그거를 예상을 해보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 7개월 정도 올랐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8개월 정도, 한 달 더 올랐죠. 7개월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7개월. 그러면은 26년도 2월 달이 됩니다. 이때 고점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또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뭐 이런 기간 예측할 때 시장의 고점은 뭐 23년도 3월달, 막 자꾸 3월달 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3월달, 뭐 4월달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 과거 데이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보통 1분기 끝부분 또는 2분기가 시작될 때 그때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후에 이제 막 폭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여름이랑 가을에 안 좋아, 대부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여름에 안 좋을 거다, 또는 가을 같은 경우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추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추석 때는 항상 좋았던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도 날짜도 굉장히 흥미롭죠. 26년도 3월이니까 26년도 3월에 다시 26년도 2월에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뭐 코스닥처럼 한 달이 밀린다, 한 달 더 연장이 된다, 그러면 3월이 되겠죠. 26년도 3월. 이때 고점이 나오게 된다. AI 버블. 그러면 이때 고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언제 바닥이 나올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만약에 하락하게 된다면 아주 긴 침체가 예상이 되죠. 긴 침체. 이때 고점이 나오게 된다면. 그게 약 31개월 정도? 닷컴 버블 때랑 비교를 하면. 그러면 26년도 2월, 3월 이후에 한 31개월 후면은 언제가 될까요? 28년도 9월에서 10월 달에 바닥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빔을 못 먹으면 28년도 9월부터 10월까지 굉장히 힘든 거야. 션 말고는 돈 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주 큰 침체가 예상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왜냐면 기존에 엘파 분석했을 때도 27년도, 28년도에 뭔가 되게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우리나라 경우에만 봐도 27년도에 뭐가 되어 있죠? 코인 이제 과세법이 이때까지 그 연장이 된 거고, 이때부터는 100%잖아, 거의 100% 도입이 된다고. 그거를 봐서도 큰 침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그 닷컴 버블에 맞춰서 만약에 AI 버블이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계산을 했을 때 이런 날짜들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면은 이제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영상으로 만든 적 있잖아요. 돈을 버는 시기. 이게 뭐 세상의 비밀이다, 실제로는 특정 사람들이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특히나 그런 해외 주식 갤러리에서 유명했던 그런 표입니다. 보통 보면은 B 구간이 엄청나게 버블이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면 여기 보면 99년도도 있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26년도가 있습니다. 짜잔, 26년도. 근데 더 재밌는 거는 26년도에 이게 끝나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뭐가 없어. 긴 시간 동안 뭐가 없어. 이때 이후로. 언제 돼서야 바닥이 나온다고 되어 있냐? 32년입니다. 32년. 얘는 더 심하죠? 근데 이런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스페셜이야. 예전에 여러분들 또 알려드렸던 것 중에 이게 있어. 반감기 시나리오. 기억나시죠? 뭘 계산을 해놓은 거냐. 비트코인 반감기가 일어나고 보통 이제 언제부터 매집에 들어가서 투자에 들어가서
나오면 되냐, 나오면 효과적이냐, 그거에 따른 겁니다. 중간에 이 빨간색 선을 표시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때 나오면 효과적이었더라. 뭐 그거를 표시해서 예전에 영상으로 알려드렸잖아요. 12년도에 올라갔던 걸 보면 이 빨간 선이 어때요? 좀 늦은 감이 있죠. 얘가 고점이 더 빨리 나왔잖아. 빨간 선에 비해서 고점이 빨리 나왔다. 같은 기간 대비. 그리고 난 다음에 17년도 말을 보면 어때요? 거의 정확하면서도 한 달 정도 늦은 감이 있죠. 만약에 빨간 선에 모든 거를 다 팔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14년도보다는 조금 더 앞당겨지기는 했는데 한 달 정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같은 기간이에요. 반감기 시작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1년도를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정확히 맞은 기분이야. 그쵸? 이때는 보통 여기에 나왔으면 효과적이었겠죠? 물론 이제 중간에 부처빔을 맞았을 텐데 그냥 전체 장을 생각을 해서 우리가 계산해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보면 이거를 비추어 봤을 때 25년도 9월이에요. 9월 달에 이 선이 있는데 어떻게 될 확률이 높을까요? 조금 더 나갈 것 같지 않아?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아니 점점 늘어나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도 25년도 가을이 아니라 빠르면 겨울 또는 26년도로 밀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큰 규모에 대한 뭐 더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이 큰 규모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것 같아요. 31개월 동안. 그렇다고 17년도, 19년도 가격으로 되돌리냐?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근데 아무튼 아주 긴 침체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한 AI 버블 시나리오 말씀을 해드렸고, 그게 만약에 진짜라면 여러분들한테 큰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러면 너 기존에 이야기했던 루트 관점은 폐기된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가격에 관련된 거잖아. 가격에 관련된 거고 지금 이야기는 뭐야? 지금 AI 버블에 관련된 건 뭐예요? 이거는 기간에 관련된 거예요. 기간.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르죠.